제가 며칠 전에 진짜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뭡니까? 뭐죠? 책에는 안 들어간 내용인데 뭐예요? 그러면은 외곽에 집 사고 싶은 분도 되게 많잖아요, 요즘에. 요즘에 네. 뭐라 그러지? 서울 집값이 너무 뛰어가지고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단독주택을 지는 사람이 좀 늘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이 정도로 비싸면 야, 땅 사가지고 내가 원하는 집을 지어도 이 가격 안에 할 수 있겠다. 맞아요. 네. 그 정도가 돼서 좀 외곽으로 나가셔가지고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좀 생겨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대출이 문제인 거죠. 저 그 부분 잘 모르는데 대출이 나오나요? 그렇게 했을 때? 일단 토지는 나오니까. 그렇죠. 네. 토지 대출 나오고 네. 네, 건축할 때에도 대출이 되나요? 그렇죠. 이제 건축분 가지고 또 따로. 그쵸. 근데 되기도 이제 하고. 이게 세입자를 드릴 수 없고 자기가 사는 집이기 때문에 그 대출을 꾸준히 꾸준히 갚아야 갚아야죠. 된다는 네. 문제가 있는데 음. 이제 뭔가 일정한 돈이 많지 않은 이상은 그 대출이 이제 아파트 대출보다 더 클 수 있죠. 왜냐면 아파트 대출 얼마 안 나오니까. 맞아요. 일단 10억 넘으면 아예 안 나오니까. 대출. 그러니까요. 아파트는 안 되는데 어. 비아파트는 나올 수. 그래서 막 집장사라고 흔히 불리우는 분들이 음. 이렇게 막 해서 막 세입자를 막 원룸 이런 데 막 집어넣는 것 같아요. 네, 테러블해요. 네. 진짜. 네. 최근에 제가 이렇게 가다가 원룸 공사 현장이 원룸도 아니에요. 투베드룸이라고 하는데 공사 현장을 고시원? 고시원도 아니고 그냥 가족이 사는 방 예. 2개짜리 아파트인 거예요. 방 두 그래서 개짜리. 예. 공사 현장을 제가 들어가 봤어요. 이렇게. 네. 근데 옷장도 없고 옷장도 없는 조그만한 방인데 이 침대를 놓을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인 거예요. 한 2점 몇 미터 곱하기 한 2m 막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걸 이제 방이라고 우기는 거지. 방 개수는 2개인데 실제로는 그걸 쓸 수 있을 만한 방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시장에서 자꾸 지어가지고 내놓으니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잘.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이제 그런 공간들이 있을 거잖아요. 일단은 집은 없어도 차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예 주차장 공간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별도로 주차장 또 있는 지역들을 찾아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발코니 확장하는 아파트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발코니 확장을 안 하면은 구조가 이상해요. 그러니까 침대도 안 들어가고 책상도 안 들어가고 아무것도 못 들어가게 해서 네. 100% 확장을 해야 돼. 이거 그러니까 예. 그냥 기본을 할 때 그냥 예. 확장할 거 감안해가지고 설계를 하니까 진짜. 그러니까 난 이전에 살던 집은 발코니가 있었거든요. 일부 확장 안 했어. 내가 너무 좋아해서 거기서 비도 가끔 맞고 예, 그런 거 너무 좋아해서 빗소리도 막 그 베란다에 그쵸. 떨어지니까 일부 그쵸. 창문 열어놓고 그랬었는데 네. 지금 사는 집들은 그냥 그렇게 안 할 수 다 확장이 돼 있어가지고 맞아요. 예, 좀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필수 옵션이죠. 뭐. 필수 음. 옵션. 진짜 저도 2,000세대 넘는 그 아파트 중에 딱 한 세대 안 한 걸 봤는데 거기만 이렇게 공간이 통 비어 보여. 그 외곽에서 딱 보면 다른 데는 다 확장돼서 이제 샤시가 가리고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만 이렇게 거뭇거뭇한 거. 저긴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제가 사는 무서운 아파트도 발코니 확장이 안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실 쪽하고 안방 쪽이 다 둘 다 안 돼 있어요. 근데 되게 낡은 아파트니까 안 돼 있는데 이제 그걸 최근에 이제 물건 다 갖다 버리고서 그 발코니에다가 한쪽 끝에다가 그림을 걸고 한 반대쪽에다가 이제 캠핑용 의자를 하나 넣고 그 사이에다 화분을 쭉 깔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집에서 그 공간이 제일 긴 공간인 거야.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네. 쫙. 사실 그게 내 집이면은 끝에다 거울까지 달았을 것 같아. 그러면 한 20m 넘는 공간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시각적으로. 근데 지금 정도 면적만 되더라도 중간에 빨래 넣는 거가 없으면은 진짜 넓고 좋아요. 그리고 특히 지금 이제 겨울이나 이런 땐 추워서 못 나가는데 날씨 좀 좋아진 때 나가 있으면은 특히 비 오는 날 보면은 그 베란다 그쪽으로 그 배수구 소리 물 내려가는 소리 들리잖아요. 그 소리 듣고서 그렇게 좋더라고 나는. 계곡 같은 거. 계곡물 같이. 근데 이렇게 긴 휴식 공간을 얘기하시다 보니까 네. 책에 나왔던 긴 공원 네. 얘기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의선 숲길인가요? 네. 그런 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길이에 대해서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공원은 그냥 네모나고 또 이제 뭐 센트럴파크처럼 커다랗고 뭐 그런 게 좋은 거 아닌가 했는데 긴 공원이 주는 장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원이 똑같은 면적이라고 하더라도 정방형의 공원보다는 긴 공원이 그 변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공원을 만들면 혜택을 제일 많이 보는 사람들은 공원에 접한 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좋은 거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뭐 100m 곱하기 100m다 이렇게 만들면은 변의 길이가 400m짜리 공원이 되는 건데 얘를 1대 10으로 바꾸면은 그게 한 1.7배 늘어나요. 한 700m 정도로. 그리고 얘가 1대 100으로 가로로 길게 만들면은 5배가 늘어나거든요. 네. 거의 한 2km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래서 용산공원 같은 경우가 90만 평 정도가 되는데
용산공원의 주변 둘레 길이는 변이 한 12km 정도 돼요. 근데 얘를 경의선 숲길 같은 폭이 평균적으로 16m거든요. 그 16m 폭으로 90만 평을 쫙 공원을 만들면은 변의 길이가 360km가 돼요. 그러니까 30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바로 뒤에 칸 집까지 고려하면 혜택 받는 사람들이 60배가 늘어나는 거고 그 세 번째 칸까지 생각하면은 90배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원의 비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혜택 보는 사람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인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좋은 거는 선형의 공원을 만들면은 예를 들어 경의선 숲길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홍대 앞에 연남동과 마포구 공덕동은 많이 다른 동네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서로 산책을 오가는 그런 같은 공동체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공원들이 이 도시 곳곳을 커넥트를 해주면은 훨씬 더 융합이 되는 도시가 되는 거죠.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그런 게 필요하죠. 거기 거닐면은 와, 이 정도의 이 숲길 이거 하나로 얼마나 세상이 바뀔 수 있는지. 어마어마하죠. 그냥 기차가 다녔을 때는 정말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낡은 공간, 약간 네. 위험하다고 느껴지고 시끄러운 공간이었는데 와, 거기 진짜 천지개벽했잖아요. 네. 네. 부동산 그런 거 가격도 보면서. 10배 뛰었나요, 거기? 그래서 저는 그 서초 구민인데 네. 옆에 그 경부고속도로 지하 지하가, 된다고 계속 얘기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럼 바로 옆에 빌라를 하나 사면 네. 내가 공원 옆에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막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야, 10년 후에도 될지 모르고 20년 후에도 될지 몰랐는데 아니야, 구청장님이 공약을 내거셨어. 될지도 네. 몰라.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하는데 뭐 언제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도로가 네. 공원이 된다면 얼마나 멋질까. 그런 그래. 생각을 많이 해요. 책에서 나온 그 아이디어 중에 이제 물류를 지하로 네. 보내고 지상을 공원으로 해라. 네. 근데 진짜 그렇게만 돼도 진짜 사람이 그 삶의 질이 너무 달라질 것 같아요. 너무 달라지죠. 네. 현재 전체 그러니까 화물 차량이 차지하고 있는 도로 점유율이 한 3분의 1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물류가 만약에 다 지하로 들어가게 되면은 3분의 1의 공간이 비는 거거든요, 도로에서. 그럼 그 정도 차선 수가 10차선이면은 서너 개 차선은 비우고서 공원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는 아닌 거예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진짜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뭡니까? 뭐죠? 책에는 안 들어간 내용인데 뭐예요? 제가 이 책에는 터널을 뚫자 그랬잖아요. 네. 4차선 도로 밑에다가. 그런데 그것도 공사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거를 뚫을 수 있는 예산이 뭐 30조 정도 들어간다고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그 정도 되니까 그걸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지하철 라인을 이용하는 거예요. 기존의 지하철 라인이 엄청나게 많이 뚫려 있잖아요. 네. 주요 도로에. 근데 지하철 터널을 보시면은 이게 동그랗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기계가 동그랗게 뚫기 때문에 그러면 지하철을 네모나잖아요. 그러니까 동그랗게 뚫는 것과 이 네모난 사이에 빈 공간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공간을 좀 적절하게 이용하면 될 것 같고. 와.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게 만약에 너무 좁다면 또 다른 방법은 이게 진짜 기발한 방법인데 뭐예요? 지하철이 보통 출퇴근 시간에 3분 50초, 3분 뭐 5분 이렇게 텀이 있잖아요. 그러면 5분 간격으로 지하철이 다니게 되면은 지하철 지나가고 그 다음번 지하철 오기 전까지 터널은 텅 비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지하철의 평균 속도가 40km예요, 시속. 그 얘기는 5분 동안 시속 40km로 달리는 거리는 3.3km 정도 돼요. 그러면은 터널의 3.3km는 계속 비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지하철의 그 라인에 그 3.3km 터널, 그 인터벌에다가 물류를 보내는 거지. 그러면 약간 모르스보어처럼 지하철 지나가고 물류 지나가고 지하철 지나가고 물류 지나가고 그런 다음에 주요 도로는 다 지하철 안에 가 있으니까 물류가 가다가 지선으로만 뚫어주면 되는 거예요. 네. 그 중간에 어딘가 도로하고 만나는 데로만 물류가 빠져나가면은 그러면은 공사비 엄청나게 줄여서 거의 제가 꿈꾸는 거는 500m 그리드를 깔아가지고 그 격자 500m마다 물류센터가 하나씩만 있게 하자. 그러면은 그 물류센터에서 250m 이내만 걸어서 물건을 배달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 정도의 로컬로 해결할 수 있게 그러면 다 서울 전역에 크게 돈 들이지 않고서 뚫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박합니다. 아니, 저 왜 이런 생각하시는 걸까요? 생각을 했어요. 머리가 그러니까 계속 창의적인 생각을 하시게 되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왜 이런 생각을 하신 걸까 생각했더니 더 아름답고 더 쾌적한 도시를 위해서. 아니 저도 100% 공감했던 게 저도 이제 비슷한 아이디어를 한번 제출을 한 적도 있었어요. 왜냐면 아예 그냥 지금 이게 단열 시간 말고 밤에는 텅 비어 있잖아요. 밤에 물류로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혹시 안전거리는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했어요. 방금 말씀하신 3.3km의 그 텀이.
근데 밤에는 그때 공공기관 세미나 할 때 뭐 제가 그냥 마켓컬리처럼 얘기했더니 농담으로 한 줄 아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한테 제출했는데 네. 그냥 씩 웃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밤에 하면 네. 더 안전할 수도 있겠네요. 네. 갑자기 드는 생각이 지금 지하철이 뚫려야겠네 이 동네. 그래서 항의 집회 나가야겠네. 근데 진짜 그렇게 되면 네. 정말 물류 비용도 아끼고 그 그러니까- 유휴 공간도 활용되고. 네, 진짜 우리 너무 익숙한 좋겠는데? 풍경 중에 네. 하나가 택배 네. 아저씨가 트럭 어디나 막 네. 세워놓고 음. 짐 빼고 하시는 게 너무 힘들어 보이고 또 정말 저희 택배 때문에 코로나에서 살아남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분들이 맞아요. 일해 주셨기 때문에. 네. 하지만 굉장히 도로를 이렇게 점유하면서 좀 위험한 느낌 잠깐이라도 정체하시면서 근데 막 여기저기 세우고 계속 빼시고 막 하는 게 그분도 되게 위험한 거를 이렇게 지고 하시는 거고 저가 보기에도 되게 좀 복잡해지고 교통 맞아요. 상황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차가 막혔을 때 낮 시간 동안에 이 딜리버리 되는 그 운송되는 게 막히고 정체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쵸, 사실은 그쵸. 국가 경제 전반으로 봤을 때 엄청난 손실인 거예요. 그만큼 그렇구나. 스피디하게 안 돌아가니까. 맞아. 그리고 그 차 때문에 또 다른 차도 막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거를 돈으로 환산하면 또 어마어마한 돈일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 제가 꿈꾸는 거는 그거예요. 그거를 만약에 서울에다가 적용을 잘 하잖아요. 전 세계에 1,000만 명이 넘는 도시가 28개가 있거든요. 네. 그럼 그 대도시들은 다 이런 게 필요할 거라고요. 네. 우리가 이거를 한번 테스트해가지고 성공을 딱 하면은 전 세계 28개의 대도시에 다 그 시장을 석권하는 거예요. 그 산업을 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그걸로 끝나겠어요? 분명히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 인프라를 이용해서 새로운 벤처 기업들이 만들어질 거라고요. 이거를 단순하게 물류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마치 인터넷 라인이 깔렸을 때 그 인터넷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러겠죠. 또 여러 가지 산업들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런 창의적인 벤처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그러면 또 다른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지면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특히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새로운 일자리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런 시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 읽어보면 단순히 공간의 미래가 아니다. 네. 굉장히 우리 삶의 미래에 대해서도 공간이 삶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인지 굉장히 다방면으로 생각을 많이 해주셨고 네. 다 새로운 여러 세대들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해 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정말 물류 해결되고 막 도로가 막 공원되고 이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전 DMZ의 그 공원화한 네. 그 아이디어도 너무 새로웠어요. 비슷한 맥락에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다 되면 좋겠다. 하루 빨리. 서울 지하철이 이제 9개 노선이 있었잖아요. 네. 이제 제가 대학교 때 5호선이 만들어졌었는데 초반에. 그러니까 5호선 때까지는 지상을 파가지고 공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로의 반이 공사 자재 쌓아놓고 못 다니게 해놔가지고 5호선은 또 유난히 또 공사가 길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 목동 쪽에 신정동에 살았었는데 너무 짜증이 나고 오목교에서 목동역까지 그걸 한 10여 년 동안 감당했던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잘 뚫리던 길이 공사 때문에. 근데 다행히 5호선 이후부터는 지하로만 파가지고 맞아요.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거 비교해 보시면은 이 지하로 하는 것들이 얼마나 편한지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옛날 분들은 아마. 그래서 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경기 부양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으로도 그런 물류 같은 것들이 지하로 하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에 그 약간 공상과학처럼 들리잖아요. 네. 막 드론이 막 옮기고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는 빨리 다가올 수 있겠다. 그죠. 그게 의사결정자가 그런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죠. 옛날에 우리가 전기라는 걸 처음 썼을 때 생각해 보시면은 전기를 사람들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랬을 때 에디슨이 생각을 했던 거지. 누가 그 왜 나야가라 폭포의 물을 이용해 가지고 전기를 발생시켜서 물을 쓰고 이런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한 얘기잖아요. 수력 발전소에 대한 개념을 처음으로 상상을 하고 그게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느끼는 삶이 됐듯이 이런 새로운 세대를 여는 것들은 처음엔 다 황당하게 들려요. 근데 그런 황당한 일을 실행하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는데 그걸 실행하는 사람이나 나라는 앞서 나가는 거고 그거가 성공 사례를 보고서 따라가면 우리는 영원히 후진국인 거야. 영원히 개도국인 거죠. 들으셨죠? 이거 좀 먼저 해보세요. 저는 못하겠고요. 또 하나 얘기 안 해볼 수 없는 주제가 상업시설인 것 같아요. 네.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그렇죠. 너무
보면 이렇게 공실도 되게 많아졌고 네. 진짜 성업하던 그런 사업장들도 다 문 닫고 막 이런 데들이 너무 많아서 공간들이 되게 비게 됐잖아요. 네. 의도치 않게. 그런 상업시설들 공간은 어떻게 될까요?